네, 오늘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특강은 따로 뭐 준비했다기보다는 좀 테마를 정한 게 그러니까 25년도에 나온 모의고사하고 합성 문제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좀 골라서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서 저희 ITP뿐만이 아니라 타 학원 두 군데 정도를 더 봐서 좀 자주 나온 그것들을 좀 추려봤어요. 네, 그래서 뭐 뭔가에 대해서 설명드린다기보다는 같이 이런 추세로 좀 문제들이 나왔다라는 거 관점으로 같이 보셨으면 합니다. 우선은 총 다 합치니까 한 700개, 80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중에 되게 신기했던 거는 비율이 되게 비슷해요. 되게 AI가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소프트웨어랑 항상 강점이 이제 소프트웨어랑 AI, 그다음에 보안,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서비스 쪽 이쪽이 아무래도 좀 평소에도 많이 나오던 포션인데 모의고사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탑을 뽑아봤어요. 대충 쭉쭉쭉 붙어봤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눈에 띈 거는 그 AI 기본법 문제가 모의 합숙 이런 데 좀 많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기출에 나오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이제 제정은 됐는데 시행이 내년도예요. 내년 1월 시행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거 관련한 문제가 좀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제로 트러스트예요. 주로 2.0 관점으로 뭐 성숙도나 뭐 이런 거 해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얘네들은 135회, 136회 꾸준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얘도 어떤 한 번은 봐두셔야 되지 않을까? 물론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꾸준히 나온 이유가 있으니까 관련한 내용이 있으니까 제로 트러스트 2.0도 나올 수도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AI 쪽에 RAG 쪽. 네, 요거 활용한 문제들, 요거 기반한 문제들이 많이 나왔어. RAG, RIG 뭐 해서 네. 또는 요거랑 MCP랑 엮고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자주 나왔는데 근데 RAG 관련한 문제들은 이미 134회, 135회 이제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왔었어요. 두 번 정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136회 안 나왔으니까 또 한 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이번에 나온 거죠. 에이전틱 AI. 근데 얘가 에이전틱 AI를 넘어서 지금 AI 에이전트하고 차이점 뭐냐? 그다음에 A2A에서 에이전트끼리 좀 같이 좀 연결하는 거. 네. MAS,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뭐 해서 이제 같이 에이전트끼리 서로 연계해서 협동해서 이제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 형태로 이제 에이전트 쪽도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나왔어요. 한 6회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CBDC예요. 135의 컴시행에도 나왔고 최근에 뭐 스테이블 코인하고도 같이 좀 연계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CBDC 관련한 문제들이 135에 나왔으니까 컴시행이 뭐 6회는 안 나왔지만 한 번 건너뛰어서 뭐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여섯 번째가 데이터 품질에 대한 인증이에요. 그 제가 이제 그 서브노트 강의나 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 품질 인증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민간 대상으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공 데이터 좀 공공 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가 인증이 따로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아직. 근데 얘가 DQ 인증하고 관련된 모의고사나 합숙은 지속적으로 냈었거든요. 냈었는데 아직 나오진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번에 뭐 나오리는 보장은 없는데 우선은 이것도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다음에 ISP, ISMP는 지금 132회 이후로는 안 나왔어요. 133, 4, 5, 6, 4회 동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개정판이 9판인데 9판이 크게 뭐 변화가 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따로 나오진 않았는데 대신 받아야 될 거는 그 앞전에는 정말 자주 나왔거든요.
정말 뭐 한 해 차에 한 번씩 무조건 푹 나올 정도로 굉장히 빈출이었던 거라서 음, 구판에 대한 것도 한 번은 주로 계정 사항들, 그다음에 ISP랑 ISMP의 그 절차들, 그 정도는 좀 숙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 대한 평가 모델과고 관련한 문제들 꽤 많이 있어요. 최근에가 아니죠. 얘가 언제부터죠? 128에 126회 그 전부터 뭐가 나오죠? 아탐하고 시밤하고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키텍처 평가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기출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게 나오니까 모의고사 합숙에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간간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음, 좀 나왔어요. 지금 컴시응의 응용의 131에 지금 한 몇 회차 동안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동안 유행을 살짝 타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봐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 가에서 한 여섯 개씩 나온 거거든요. 다 합쳐갖고. 얘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엑셀도 같이 올려드렸는데 지금 여기다가 3, 4 그 모의고사 합숙을 다 모아놨어요. 다 모아놓고선 얘네들 토픽을 조금 쪼개서 이렇게 쪼개서 이제 개수를 센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 양자 쪽은 계속 나오는 것 같아 얘도. 양자 쪽은. 근데 양자도 되게 많잖아요. 양자 펌핑이 있고 양자 센싱이 있고 그다음에 양자 뭐 암호 통신이 있고 양자 내성 암호 쪽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걔네들을 좀 통칭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129에 응용 나오고 135에는 다 나왔죠. 양자 암호 통신하고 PQC 내성 암호까지 둘 다 나와버렸어요. 네. 근데 136회는 아직 안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모의고사까지도 양자는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가 한 6개 정도씩 좀 많이 나온 거 모의고사 합숙에서 제가 이제 이거를 왜 했냐면 물론 이제 꼭 안 그렇겠지만 이제 실제 출제하시는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간혹 들고 가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이 학원에 있는 그 자료들 리스트를 보고선 참조하신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좀 모아봤거든요. 네. 여기서 좀 걸리고 잘 공부한 거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들면서 이제 분석을 하긴 했는데 이제 모으기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잘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5개씩 좀 나온 게 AI에 대한 아무래도 프라이버시 그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예방하고 해결할지에 대해서 그 전에 이제 이거와 관련한 이제 가이드 비스무리한 게 나와서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는데 그게 한 5개. 근데 실제 문제 이게 프라이버시 리스크라고 명시된 문제는 못 봤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얘도 한번 찍어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회복은 굉장히 오래됐는데 예전에 많이 나오고 띄엄띄엄 나오고 있어요. 의외로. 그리고 105회 관리 이후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신 응용에 좀 많이 나왔어요. 응용에도 최근 135회 네. 요때까지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이제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공부하시다 보면 데이터 회복 쪽에는 항상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한 번 더 봐두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매번 저는 이제 이게 시험이 다가올 때마다 이런 걸 막 준비하잖아요. 저도 이제 막 분석해보고 하는데 항상 맞지는 않아요, 잘. 잘 맞지는 않아요. 이상하게 뭐 저기서 나오고 신경 안 썼으면 나오고 막 그렇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최대한 준비하는 관점에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WBS가 이제 5개 정도? 워낙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회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항상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같은 경우 지금 111회, 128회, 129회까지 지속적으로 나오고, 한 7회차 동안 안 나왔어요. WBS 관련한 게. 요즘에 낼 게 너무 많아갖고, 특히나 인공지능이나 데이터 통계나 뭐 이런 쪽으로 낼 게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좀 뜸한 것 같긴 한데, 네. 빈출이다. 네. 그리고 가설 검정이라고 했는데요.
통계 분석 중에 이제 검정 쪽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강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계나 분석 쪽은 좀 기본적인 건 공부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가설 검증이 됐든 회귀 분석이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가장 저희가 처음 배울 때부터 하는 것들인데 걔네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기존에는 가설 검증만 하다가 최근에 이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분포 쪽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 확률 분포 쪽으로 해서 세부로 들어갔다가 확률 분포를 물어봤다가 또 그 하이 물어보는 게 이항 분포, 뭐 포화성 분포 이런 식으로 점점 하이로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문제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내다 이제 다른 거 내고 좀 안에 거 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검정과 관련한 T 검정, 뭐 Z 검정 이런 것들을 관련하고 뭐 표준 정규 분포, 뭐 확률 분포 뭐 이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베르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쪽으로 조금씩 같이 좀 보셔야 될 거예요. 가설 검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분포 쪽에 좀 치중돼 있으니까 이쪽하고 같이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벡터 DB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았죠. 근데 제가 찾아봤는데 못 찾은 것 같아요. 네. 네. 나올 법한데 안 나오네, 얘가. 왜냐면 제가 이게 벌써 처음 벡터 DB 말 나올 때부터 제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 얘가 이제 벡터 DB도 얘기가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지금 한 몇 해 차 전부터 계속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아직 안 나왔고 대신 이제 RAG랑 엮어서 벡터 DB 같은 게 계속 쓰셨을 거예요. 내부적으로 쓰셨을 건데 얘도 좀 같이 좀 받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얘는 주로 이제 컴시용 쪽이긴 한데 이제 세마포나 뮤텍스 같은 뭐 프로세스 동기나 자원 동기화 관점으로 해서 나오는 거라든가 캐시 메모리나 얘네들은 주로 이제 모의고사나 합숙을 내더라도 정보 관리만 내는 게 아니라 컴시용 쪽도 내다 보니까 이쪽 문제들 섞여 있어서 항상 그쪽은 제한적으로 내거든요. 낼 수 있는 범위가 좀 좁아요. 그래서 얘네들도 조금 많이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회귀 분석도 여기 있는 가설 검정하고 같이 좀 통계 쪽으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도 지금 보시면 회귀 분석도 점점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내다 이제는 공선성 물어보고 등분산성도 물어보고. 그래서 얘네들 가설 검정, 회귀 분석 얘네들은 좀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천천히 볼게요. 그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아까 이제 ASM하고 CTM을 항상 동일하게 좀 병행해서 같이 있는 문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모여서 합숙해서. 다만 이제 이거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왔다. 그렇게 돼 있고, CMMI는 3.0이라 언급한 적은 없고, 다만 125회쯤에 CMMI 묻긴 했어요. 그래서 얘는 안 나오나 보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긴 한데, 어쨌든 모의고사에는 간간히 그래도 지금까지 안 나왔으니까 문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난 CPU 스케줄링은 한번 봐두실 만할 것 같은데요. 얘가 지금 최근에 차는 다 응용에만 나오긴 한데 저번에도 이제 IPC나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런 거 나온 것처럼 CPU 스케줄링도 한 번은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브테크는 계속 이슈된 이후로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얘는 나왔죠. MCP 같은 경우. 그래서 136회 나왔었고 그다음에 MLS 같은 경우는 NTSF랑 동일한데 다중보안 체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죠. MLS 자체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딥시크 나오면서 MOE가 나왔죠. 익스포트 에 대한 믹스처 하는 그 MOE가 나왔는데 얘를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최근 무슨 뉴스 보니까 중국에서도 딥시크 잘 안 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MOE라는 그 개념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고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MST에서 오늘 문제 나왔죠. 최소 신장 트리. 예, 그것도 116회 이후로 나오진 않았고요. 대가 산정인데 얘네들은 뭐 때문에 나왔냐면 인공지능에 대한 대가 산정 가이드가 한 번 더 이제 얘기가 나오고서부터 인공지능에 대한 대가 산정 가이드가 나왔어요. 예, 저기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직접 물어볼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땐 대가산정 가이드라고 해서 가이드를 개정을 했지만 실제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대가산정 체계를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개정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웹 3.0은 지금 계속 얘기는 되는데 관리 한번 나왔죠. 그래서 조금 그래요. 네. 그다음 가상 메모리 관리도 CAOS지만 아까 CPU 스케줄링 비슷하게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최근에 131에 좀 나왔습니다. 관리에. 아, 5회 전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크나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 문제는 최근에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안으로. 어, 잘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배웠던 웨어하우스랑 데이터 메시, 뭐 레이크 여기까지 우리가 봐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가 중심이 아니라 요즘에 데이터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라든 그걸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잘 모르겠네. 이미 빅데이터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잘 묻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디자인 패턴 문제가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아키텍처 패턴이나 디자인 패턴 문제가 꽤 많이 나와. 최근에 136회 같은 경우는 프록시 디자인 패턴에서 이제는 하위로 들어가고 모의고사나 막 이런 데 봐도 무슨 옵저버 패턴 막 이런 거 물어보면서 좀 실제 하위에 있는 패턴들을 물어보는 식으로 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나 합성 데이터가 얘도 오래됐죠. 나온 합성 데이터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도 직접적으로 묻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몇 개만 짚을게요. 이제는 세 개짜리인데 지금 AI 생성물 그 워터마크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뭐 25010에 2023에 대해서 이제 변동된 거 요거에 대해서 안 나왔고요. 우리 안전성 그 세이프티 관련한 게 세이프티 맞죠? 네. 그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고 N2SF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피지컬 AI도 지금 계속 모의고사는 여기서 몇 번 나오는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넣을까 말까 했는데 QoS 쪽도 한번 나올 법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응용의 130에 5회 이제 쉐이핑 폴리싱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응용에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교차 출제를 대비해서 몇 가지 생각되는 게 이런 거거든요. QoS라든지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얘기는 되어지는데 그 정도고요. UM이나 뭐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있고 UML이나 뭐 그런 것도 안 나오고 있고 VPN이 의외로 자주 나오더라고요. 의외로. IPsek이나 SSL VPN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은근히 자주 나오는데 지금 몇 주차 지났어요. 126회 한 6회 차. 한 이것도 7회 차. 한 6회 하면은 아직 멀었네. 139회. 어, 네. 아무튼 그런 추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 쪽이라고 했는데 우리 환경 분석하는 거 있죠. 내부 환경 분석, 외부 환경 분석에서 수학까지 해서 이제 전략 도출하는 그것과 관련한 그런 비스무리한 걸 좀 통칭적으로 봤을 때 한 세 개 정도 나왔고 얘도 좀 간간히 나오는데 한 133회 이후로 안 나온 상태고요. 그다음에 공급망 보완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얘가 나온 게 131회, 134회, 136회 나왔거든요.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착 상태 넘어가고 데이터 분석 거버넌스는 거의 뭐 어,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표준 계약서는 데이터 거래 가치 평가제라든지 데이터 거래에 대한 그 어 데이터 기본법인가요? 데이터 산업법이나 기본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이제 제정되면서 데이터 가치 평가라든가 그런 것들이 얘기되지는데 거기에 이어져서 이제 표준 계약서까지 얘기가 됐는데 어, 나오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데이터 거래사 교육을 갔었는데 실제 거기서 이 표준 계약서를 만들거나 매뉴얼 만드신 어떤 교수님이었나? 그분이 말씀하신 거 같는데 실제로 데이터 거래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거의 적대요. 그리고 표준 계약서를 만들긴 했는데 이 표준 계약서는 이제 따라서만 써야 된다고 하는데 이 얘들이 계속 생길 거라서 앞으로 계속 추가되는 식으로 될 거라서 아직은 초기적인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동시성 제어는 얘도 언제든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바이브 코딩이라는 게 최근에 좀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거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차주 특강에 이제 좀 가이드라인을 좀 정리하셔서 호멘토님이 해주실 건데 그때 한번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몇 번 나왔어. 최근에 한 세 번 정도씩 나왔어요.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거 130일에 나왔고 그다음에 양자 암호 통신 아까도 말씀드린 양자 컴퓨팅에 좀 포괄되어 있는데 양자 컴퓨팅도 계속적으로 나왔고요. 어, 클라우드 모델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죠. 구축 모델 네, 그런 것들. 확률 분포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자, 여기까지가 한 세개짜리까지 해서 어느 정도 좀 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말씀드릴 거는 드렸고요. 이제 실제 이제 도메별로 간단히만 볼게요. 경영 쪽 같은 경우는 ISMP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가브테크 쪽이었어요. ISMP, 가브테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탐이나 이런 평가, 그다음에 WBS, 그다음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특히 인공지능 쪽이 최근에 좀 인공지능에 대한 대가 산정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의외로 이제 디자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쪽은 아직도 강자인 빈출인 그 올드한 도메인이 OSI7네요. TCP/IP 4계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또는 이제 QoS를 묻는 문제 또는 VPN을 묻는 문제 요 정도. 적외도 위성 통신은 128회 이후로 계속 이슈는 계속 되거든요. 적외도 위성 통신 기반에서 뭐 재난안전 통신망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또는 사틴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서 위성 통신 기반에서 뭔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언급은 128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보안 쪽이고 보안 쪽은 아까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2.0 얘는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프라이버시 리스크랑 그 공격 표면 관리라든지 지속 위협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합성 데이터 여기 MLS랑 이제 NTS는 좀 같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랑 같이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BPF 저희도 이제 주간에 한번 내셨던 것 같은데 얘는 모의고사를 한 두 번 그래서 저희랑 ITP랑 딴 데 한 군데 두 군데에서 냈던 것 같아요. 그주 정도. 그다음에 서비스인데 이게 에이전틱 AI를 넣을까 하다가 좀 약간 좀 같이 좀 혼용된 게 있어 여기다 넣었는데 요게 제일 많았어요. 136회 나와서 이미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요거랑 CBDC 양자 컴퓨터 네, 요 정도 서비스 쪽은 아 최근에 AX가 나왔죠. 네, 136회. 근데 그래서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말은 계속 쓰는데 실제적으로 묻는 거는 관리 한 130일에 정도? 근데 지금에 와서 AX를 물어봤는데 또 물어볼까? 라고 생각하면 조금 그래요. 네. 좀 띄엄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는데 공부는 하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한 게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어디 주기동에 나왔는지 어디 나왔는지 몰라도 그 모의고사에 많이 나왔어요. 합숙이랑. 네, 데이터베이스는 아까 말씀드린 DQ 인증, 회복, 벡터 DB 또는 이 DQ 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요거. 그래서 이게 2월 달에 나왔기 때문에 아 이번엔 그래도 조금 시도를 해볼까? 되는 건 시도를 해볼까? 예. 이게 예전부터 나온다고 이제 새로 나올 때부터 계속 나올 것 같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네, 데이터 분석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가설 검정, 회귀 분석, 그다음에 뭐 확률 분포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정규 분포 쪽까지 좀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얘가 혼동행렬이 136회에 나왔었죠? 네, 이미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컴구조나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거, 세마포 뮤텍스 관련해서 자원 동기화라든지 자원하는 거, 그다음에 캐시 쪽, CPU 스케줄링, 가상 메모리, 뭐 교착 상태. 요것들은 저희들이 다 기본적으로 아는 것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CIOS 공부와 OS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그래서 얘네들은 공부를 안 한다가 아니라
두음이나 암기하실 거 암기하고 끝내셔야 돼, 얘네들은. 어. 물론 안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어쩌다 하나씩 이렇게 뛸 거예요. 저번처럼 IPC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던가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안 나옵니다. 다차원색인 구조가 아마 최근에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는 정렬이나.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알겠지만 나오는 애들이 뻔해요. 어, 자료 구조에 대한 뭐 그래프라든가 트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 구조에 대한 거 또는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거 MST 아니면 그 최단 경로 구하는 거, 다익스트라 같은 거,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쪽이 아무래도 강세고요. 대부분이 강세고. 아까 말씀드린 기본법, RAG, 에이전트, MCP, MOE, 워터마크, 피지컬, 바이브 코딩, 그다음에 이거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가이드 요 정도까지가 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좀 추가적으로 본다면 랭그래프는 뭐 RAG 정도 뭐 그러한 뉘앙스. 그다음에 요런 그 추론에 대한 거 리즈닝이라고 하잖아요. LLM의 추론에 대한 거. 요런 단어가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봤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이거 정리하다 보니까 이 문제들의 이 리즈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 중에 제 기준으로 많이 나온 거랑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만한 걸 한 20개를 좀 뽑아봤어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아까 제일 많이 나왔던 기본법 말씀드리고요. RAG부터 해서 뭐 마지막 RIG까지 해서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준비는 했는데 이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몇 개만 이제 짚어보는 식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요것만 다 나왔으면 좋겠네요. AI 기본법에 보면 실제 이제 AI 기본법이 그 저는 간혹 보거든요. 여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금 제정만 올해 1월에 해놨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모의고사 합숙해서 쑥 나왔다가 근데 시행이 내년 1월이에요. 그래서 나올까? 좀 더 개정이 되려나? 좀 변동이 되려나?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핀 이유가 요 페이지를 핀 이유가 대부분이 이제 법이나 이런 데 목적 같은 게 있잖아요. 이거를 좀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목적 자체가 이 건전성, 신뢰성, 그걸 통해서 이제 권익, 존엄성 보호,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문제 내는 사람들이 해설지를 쓸 때 쓰죠. 이렇게. 아,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그 해설지를 보실 때 요 도입부에 왜 이렇게 썼지? 등장부에 왜 이렇게 쓸 필요성 왜 이렇게 썼지? 뭐 물론 그 해설지 쓰신 분 개인의 주관으로 쓰신 것도 있겠는데 간혹 이 가이드나 이런 거만 보시면 그 가이드 앞에 있는 그 단어들을 따서 만드는 케이스가 제일 많아요. 해설지를 만들 때. 그래서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단어들은 정리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만약 이쪽 가이드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어, 쓰실 생각이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건전한 발전, 경쟁력 강화 이런 단어가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뢰 기반 조성. 그래서 AI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산업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AI에 대한 신뢰 기반 조성. 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뭐 하냐? 여기서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투명성을 가져야 되고 안전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하느냐? 고영향 생성형 AI에다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 AI 기본법 자체가. 요게 키워드입니다. 투명성, 안전성, 고영향. 얘가 이제 실제 그 추진 그 법 보면 조항들을 보면 주로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되게 추진 체계라고 하는데 대부분 비슷한 법조항들이 비슷하거든요. 뭐 위원회도 만들어야 돼, 계획도 수립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요 부분은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원회라는 단어는 또는 계획이라 기본 계획 이런 거는 만약에 이제 다른 거에서 막 생각 안 날 때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이제 부족하잖아요. 많이 딸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문 인력 확보를 여기다 21조에 좀 넣어놨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전문 인력 확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 윤리 관점에서 투명성과 안전성. 아까 앞단에 그 도입부에서도 키워드가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투명하게 해야 되고 안전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해야 돼요.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완화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영양 인공지능에 대한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AI 기본법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정이 됐고 내년에 시행되지만 어디에 집중했냐? 고영양 AI에 위험이 될 수 있는 AI에 집중을 했고 그래서 무엇을 지키도록 했느냐? 우선 전문 인력 강화한다는 생태계 관점에 전문 인력 강화한다는 거. 두 번째가 투명성, 안전성 요거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 있는 영향평가라는 게 왜 나왔냐? 지금 이게 어디에 영향받냐면 EU의 인공지능 액트서부터 영향을 받아서 온 거예요. 거기서 뭘 나눴냐면 이거를 분리했어요. AI의 위험을 분리했어요. 그래서 제일 적은 거 최소 위험이에요. 제한적, 고위험, 금지된. 이건 아예 쓰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데가 여기인 거죠. 고위험은. 네. 그래서 AI 같은 경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영향평가도 해야 되지만 적합성도 평가해야 되고 모니터링도 해야 돼라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중에 영향평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고영양 인공지능 영향평가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 있는 법적 조항. 자, 그러면은 고위험 AI 시스템이란 뭐냐? 건강,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주는 애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두 개를 만약 차이점을 본다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평가까지 들어가잖아요. 명평가 보고서 평가뿐만 영향평가 말고 평가나 적합성 평가나 이런 걸 하는데 얘는 영향평가 중심을 하고 고영향 AI를 가고 있고 얘는 4단계로 분리하고 있다. 이렇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어떻게 좀 변할지 모르겠다라는 게 이 고위험 AI의 경계가 어느 정도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고영향으로 따질 거냐라는 정의가 좀 모호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또는 AI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나오든 요거를 그 시스템적으로 나누기가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규제들이 발생할 때 우리나라는 당장은 이제 인공지능이 많이 딸리는데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샌드박스나 뭐 이런 것처럼 완화해달라. 우리 좀 규제를 지금 우리는 발전할 상태잖아요. 앞으로 연구해갖고 이쪽 인공지능 쪽 서비스가 됐든 지금 파운데이션에 집중하시면은 어쨌든 생태계 자체가 좀 발전해야 되고 넓어져야 되는데 그 규제로 인해 이런 규제가 혹시나 우리한테 부담이 될까 봐 좀 우려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 개 정도를 고려사항으로 좀 나와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RAG인데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은 이 프롬프트에서 이제 질의가 오면 외부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주로 얘기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벡터DB 많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벡터DB에서 이것과 관련한 정보들을 가져와서 팩트가 되는 정보를 가져와서 질의할 때 진강된 컨텍스트 포함돼서 질의를 하면 응답이 조금 더 명확하게지겠지, 좀 더 정확해지겠지라는 관점을 활용하는 게 이 RAG가 되죠. 그래서 먼저 검색하고 그다음에 외부 질의하고 그다음에 진강 생성하는 형태로 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면 우선 환각을 줄여들 거고 어, 맥락 추론하는데 될 거고 그다음에 출처를 좀 제공할 수 있거나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게 RAG가 되겠죠. 그럼 그 유형이 있습니다. 유형 보면은 나이브하면 RAG 그냥 가장 간단한 것부터 조금 더 어드밴스드 그다음에 이제 좀 유연성을 계속 모듈 구조 형태 모듈러 RAG에서 이제 세 가지를 유형을 좀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브, 어드밴스드, 모듈러 네 이렇게 유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좀 발전 현황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좀 넓은 관점이에요. 생성형 AI가 나왔고 그도 하지만 할루시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RAG가 나왔고 그다음 최근에 MCP가 나오면서 조금 더 통합 관점으로 해서 이론 그 생성형 AI 생태계 형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 그림이에요. 혹시나 이게 단순하게 이제 RAG뿐만 아니라 요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음,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RAG가 나오면서 같이 최근에 이제 같이 따라다니는 애들 중에 하나가 RIG입니다. 그래서 그 검색을 하는데 기존의 RAG는 처음에 그 벡터 DB 실제 지식 DB에다가 한번 질의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증강해서 LLM에 보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게 아니라 계속 하자. 반복적으로 하자. 언제까지? 정확도가 높아질 때까지. 이렇게 해서 나온 게 RIG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어 모델 생성할 때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검색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하고 신뢰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 그거를 RIG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런 표를 넣고 싶진 않았거든요. 어, 왜냐면 다 상대적이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데 이제 찾다가 그래도 좀 제가 마음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관련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 찾아봤는데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개념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RAG하고 RIG의 차이점은 어쨌든 반복 검색을 하는지 반복 증강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정확도 높이려고 하는지 그런 관점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검색 빈도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RAG나 이걸 넘어서서 계속 연관되어 있는 토픽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컨텍스트 프로토콜에 대한 MCP하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방안, 어떻게 하면 통합하면 좋은지 RAG를 쓸 때 통합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연계하는 방안. 또 두 번째는 RAG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RAG 에이저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하시고 또 RAG가 처음 나왔을 때는 RAG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해설치들 보시면 파인 튜닝하고 비교했어요. 그 어떤 모델의 그 정확도를 높이려고 하는 게 파인 튜닝이잖아요. 그것과 대비해서 얘는 프롬프트 관점에서 정확도를 답변의 정확도를 높이는 게 RAG이다 보니까 그것 간에 같이 비교하는 형태로 좀 나왔었고요. 여기까지가 비교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RAG도 이제 넘어서 에이전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AI 중심을 이것도 RAG도 AI가 좀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전틱, RAG라는 단어도 좀 있는데 그냥 용어 정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온 게 뭐냐면 RAG를 적용했는데 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평가할 거야? 어, 뭘로 평가할 거야? 라고 해서 이런 평가 프레임들이 있대요. RAG, AS, AR, ES. 네. 저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네. 혹시 네, 만약에 나오면 이런 평가 프레임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에이전틱 AI는 아시겠지만 같은 어에 나왔죠. 같은 어 10대 전략 기술에 나왔고요.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스스로 수행해야 돼요. 스스로 수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나 벡터 DB나 뭐 어쨌든 지식에 대해서 LLM으로 가져와서 어떤 액션을 처리하는데 그때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더더 정확하게 더 자동화하고 직접적으로 스스로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형태로 가는 것을 에이전틱 AI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데이터 플라이이 계속 중요해질 것 같고 데이터 플라이이 뭐냐? 그래서 데이터가 사람이 사용자가 많아지면 말수록 데이터는 더 필요할 거고 그러면 스마트한 알고리즘들 적용하면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다. 제품이 좋아지면 또 사람들이 유입될 거고 더 많은 데이터, 더 명확한 데이터, 더 좋은 제품 이런 식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데이터 플라이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도 초기에는 아마 이제 좀 다소 실제 수행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겠지만 이 데이터 플라이이 진행이 되고 진행되고 계속 답변이 되고 좀 더 좋은 형태로 좋아진다면 AI 에이전트 이 에이전틱 AI도 점점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 쓰신다면 이런 것도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좀 넘어갈게요. 얘는 네.
구성 요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한번 136회 나왔기 때문에 한 번씩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유형을 좀 나눠놨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반사할 거냐, 그냥 규칙 따라 반사할 거냐, 아니 모델 기반을 할 거냐, 아니 목표 기반을 할 거냐, 뭐 일련의 어떤 보상을 주는 형태로 갈 거냐, 또는 학습해서 갈 거냐라는 식으로 해서 조금 나누는 것 같습니다. 유형을. 그래서 앞글자만 한번 따놔봤습니다. 두음을 만들었는데, 네. 또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130개 나왔으니까. 근데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문제들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는 용어이다 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넣어놨어요. AI 에이전트하고 에이전틱 A하고 뭐가 다르냐? 에이전트는 뭐냐? 뭐 에이전틱은 뭐냐? 에이전틱 AI는 뭐냐? 굉장히 이제 비슷한 용어들이 막 섞여져 있는데요. 그래서 AI 에이전트는 규칙 기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AI 기반으로 동작을 하지만 어, 규칙적인 생각이 들고요. 에이젠틱 AI는 자율적, 적응적으로 자기 스스로 AI 스스로 무언가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좀 구분하자면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이 용어를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에이전트라는 단어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전트라는 게 어떤 그 환경을 관찰하고 그 기반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을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규칙 기반으로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인간처럼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율적으로 하면은 에이전틱 AI가 되는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한 세 개 했고요. 잠시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네. 힘드실 테니까 좀 쉬었다가 2시부터 2시 2분? 네, 그때부터 다시 좀 시작하겠습니다. 네.